안녕하세요. 새로운 세계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로드 코드의 세션 스타트와 스탑, 세션 엔드, 훅 세 가지를 한 번에 다뤄볼 거예요. 도구 단위가 아니라 세션의 양 끝에 환경 설정과 검증, 정리를 실행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앞에 두 개 영상에서 포스트 툴 유스, 프리 툴 유스를 달았어요. 둘 다 도구 단위로 발화하는 훅인데 에딧이나 라이트, 배시 같은 호출 하나하나에 맞춰 실행돼요. 이번 시간에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세션 단위로 발화하는 훅을 살펴볼 거예요. 세 훅을 각각 정의하면 다음과 같아요. 도구 호출이 아니라 세션의 경계에서 발화하는 훅이에요. 세션 스타트는 세션이 시작될 때, 스탑은 클로드가 응답을 마치려는 직전에, 세션 엔드는 세션이 닫힐 때 실행되는 훅이에요. 먼저 세 이벤트를 한눈에 비교해 볼게요. 세션의 경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세션 스타트는 세션 시작이나 재개, 클리어, 컴팩트 후에 발화하고 매처 값이 4개예요. 스탑은 매처가 없고 항상 실행돼요. 세션 엔드는 매처가 6개예요. 차단 권한은 스탑만 가지고 컨텍스트 주입은 세션 스타트와 스탑만 가능해요. 클로드 env 파일 접근은 세션 스타트에서만 되는 것도 핵심 차이예요. 앞에서 배운 도구 훅과 비교하면 두 가지가 두드러져요. 첫째, 매처가 도구 이름이 아니라 이벤트가 발생한 이유예요. 어떤 도구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세션이 시작됐냐, 끝났냐를 기준으로 분기해요. 둘째, 세션 스타트는 차단 권한이 없어요. exit 2를 반환해도 스탠다드 에러는 사용자한테만 보이고 세션은 그대로 시작돼요. 보안 게이트는 오로지 프리틀 유스로만 구현할 수 있어요. 이제 세션 스타트부터 자세히 볼게요. 세 훅 중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이벤트예요. 세션 스타트는 시작되는 방식에 따라 4가지로 분기돼요. 스타트업은 새 세션을 처음 시작할 때, 리즘은 이전 세션을 이어받을 때, 클리어는 세션 안에서 /클리어 명령을 실행했을 때, 컴팩트는 자동 또는 수동, 컴팩션 직후예요. 매처를 빼면 4가지 모든 경우에 발화하고 명시하면 해당 매처에서만 발화해요. 세션 스타트로 들어오는 입력 제이선이에요. 세션 ID, 트랜스크립트 패스, CWD 같은 공통 필드와 함께 훅 이벤트 네임이 세션 스타트로 들어와요. 소스의 4값 중 하나가 담기고 모델과 에이전트 타입도 함께 들어와요. 도구 훅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요. 세션 단위 이벤트라서 툴 네임이나 툴 인풋, 툴 아웃풋이 없어요. 대신 소스가 4값으로 들어오고 모델 정보가 함께 들어와요. 에이전트 옵션으로 시작했다면 에이전트 타입도 들어와요. 소스 값으로 분기를 짤 때는 JQ를 꺼내면 돼요. 입력을 캣으로 받아서 소스 필드를 추출하고 케이스문으로 4값을 나눠요. 스타트업이면 새 세션이라고 알리고, 리즘이면 이어받기, 클리어면 클리어 직후, 컴팩트면 컴팩트 직후로 분기해요. 세션 스타트는 차단 권한이 없는 대신 클로드에게 컨텍스트를 주입할 수 있어요. 훅 스페시픽 아웃풋은 안에 3가지 필드를 가지고 있어요. Additional Context, Initial User Message, Watch Pass예요.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세 필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Additional Context는 첫 프롬프트 이전에 집어넣는 컨텍스트예요. 만약 여러 세션 스타트 훅이 실행되면 모든 Additional Context의 값이 합쳐져서 들어가요. Initial User Message는 비대화형 모드에서 첫 사용자 메시지로서 입력돼요. Watch Pass는 파일 체인지드 이벤트로 감시할 절대 경로 배열이고 해당 세션 동안만 등록돼요. 세션 스타트에서는 제이선이 아니라 그냥 스탠다드 아웃도 클로드의 컨텍스트로 들어가요. 가장 간단한 컨텍스트 주입은 에코 한 줄이에요. 현재 브랜치와 최근 커밋을 에코로 출력하면 그대로 첫 컨텍스트로 들어가요. 따라서 별도로 제이선 구조를 짤 필요가 없어요. 세션 스타트에는 훅 타입 제한이 있어요. 타입은 커맨드 또는 MCP 툴 둘 중 하나만 돼요. 도구 훅과 달리 HTTP 훅과 프롬프트 훅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세션 스타트는 세션이 준비되기 전에 실행되는 단계라서 LLM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 훅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네트워크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HTTP도 적절하지 않아요. 세션 스타트의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은 응답 제이선이 아니라 클로드 env 파일이라는 환경 변수예요. 이걸로 배시 환경을 세션 전체에 미리 깔아둘 수 있어요. 클로드 env 파일은 파일 경로예요. 세션 스타트 훅이 그 파일에 익스포트문을 추가하면
클로드 코드가 이후 모든 배시 도구 호출 앞에 그 파일을 소스해요. 즉 훅이 한번 환경 변수를 세팅해 두면 그 세션의 모든 배시 명령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예제를 볼게요. set.env.sh 파일에 조건을 걸어요. 클로드 env 파일 변수가 비어있지 않으면 노드 env를 development로, debug log를 true로, 패스에 노드 모듈스 bin을 추가하는 export 문을 뒤에 붙여넣어요. 이후 모든 npm 테스트나 노드 명령이 동작할 때 노드 env 환경 변수가 전달되는 거예요. 직접 export 줄을 쓰는 대신 환경 변경을 통째로 캡처할 수도 있어요. env before로 현재 환경을 스샷 뜨고 npm use 같은 환경 변경 명령을 실행해요. 그 다음 env after로 다시 스냅샷을 뜨고 cut 명령으로 차이만 뽑아서 클로드 env 파일에 덧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뀐 환경 변수만 추가할 수 있어요. 이 환경 변수는 어떤 훅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세션 스타트 외에도 셋업, cw changed, 파일 changed 4가지 훅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스탑이나 세션 엔드, 도구 훅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미 도구가 다 동작한 뒤라서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기서 참조하면 클로드 env 파일의 값이 그냥 빈 문자열로 전달돼요. 이제 스탑 훅으로 넘어갈게요. 새 세션 훅 중에서 응답 종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훅이에요. 스탑은 클로드가 응답을 끝내고 사용자에게 결과를 보여주려는 순간 발화예요. 매처는 없고 항상 실행돼요. 다른 세션 훅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응답 종료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디시전을 블럭으로 반환하면 클로드가 멈추지 못하고 그 턴을 계속 이어가요. 스탑으로 들어오는 입력 제이선이에요. 공통 필드와 함께 퍼미션 모드는 디폴트, 훅 이벤트 네임은 스탑으로 들어와요. 에포트 객체에는 현재 작업 강도가 담겨요. 스탑 훅 액티브는 스탑 훅이 이미 발화 중인 상태인지 알려주는 핵심 필드예요. 눈여겨볼 점이 3가지 있어요. 첫째, 세션 단위 훅이라서 툴 네임이나 툴 인풋은 없어요. 둘째, 에포트는 현재 작업 강도를 알려줘요. 로우, 미디엄, 하이, xi, 맥스 5단계 중 하나예요. 셋째, 스탑 훅 액티브는 무한 루프 방지의 핵심이에요. 응답 패턴은 2갈래예요. 첫 번째 방법은 액션 2와 스탠다드 에러예요. 테스트가 통과하지 않으면 응답을 마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스탠다드 에러로 출력하고 액션 2로 빠져요. 그러면 응답이 차단되고 클로드는 스탠다드 에러 메시지를 받아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요. 두 번째 방법은 액션 0과 제이선 출력이에요. 디시전을 블럭으로 설정하고 리즌이 왜 막혔는지 설명을 넣어요. 훅 스피시픽 아웃풋 안에는 에디셔널 컨텍스트로 근거 사실을 함께 보내요. 이렇게 하면 클로드가 그 턴을 계속 이어가면서 리즌과 근거를 함께 받아요. 스탑의 블럭은 포스트 툴 유스의 블럭과 의미가 달라요. 포스트 툴 유스의 블럭은 다음 모델 호출을 막는 거였어요. 하지만 스탑의 블럭은 응답 종료를 막는 거예요. 즉 클로드가 한 턴 더 작업하게 만들어요. 끝났다고 했는데 사실 안 끝났으니 계속 하라는 신호인 거예요. 스탑 훅의 가장 큰 함정은 무한 루프예요. 매 응답마다 블럭을 내면 클로드는 영원히 작업을 끝내지 못해요. 이와 같은 무한 루프 방어는 2단계로 작성해요. 첫째, 스크립트가 직접 확인하는 스탑 훅 액티브 체크예요. 둘째, 클로드 코드 자체의 8의 블록 캡이에요. 1차 방어는 스탑 훅 액티브 체크예요. 스탑 훅이 블럭을 내서 작업이 다시 돌면 그 작업이 끝나면서 또다시 스탑 훅이 발화해요. 이때 스탑 훅 액티브 값이 true로 들어와요. 스크립트는 이 값을 보고 제기를 멈춰야 해요. 이미 한번 블럭을 냈으면 바로 액션 0으로 통과시켜요. 2차 방어는 8의 블록 캡이에요. 설령 스크립트가 스탑 훅 액티브를 무시해도 클로드 코드는 연속 8의 블록 이후로는 더 이상 받지 않고 세션을 종료해요. 만약 한도를 늘리려면 클로드 코드 스탑 훅 블럭 캡 환경 변수를 변경해야 돼요. 이 변수는 클로드 코드 2.1.140 이상에서 동작해요. 근본적으로는 캡을 늘리기 전에 조건을 정교하게 짜는 게 먼저예요. 마지막 세션 엔드로 넘어갈게요. 세션이 닫힐 때 발하는 정리 전용 훅이에요. 세션이 닫히는 방식은 6가지예요. 클리어는 슬래시 클리어 명령 실행 후, 리즘은 다른 세션으로 이동할 때, 로그아웃은 로그아웃 시, 프롬프트 인풋 엑싯은 컨트롤 D나 슬래시 엑싯으로 끝냈을 때, 바이패스 퍼미션스 디세이블드는 바이패스 권한 모드가 해제됐을 때, 아더는 그 외의 경우예요. 세션 엔드로 들어오는 입력 제이선이에요. 공통 필드와 함께 훅 이벤트 네임이 세션 엔드로 들어오고 특별한 필드는 리즌 하나예요. 리즌 값은 매첩 값과 같아서 6가지 중 하나가 들어와요. 세션 엔드의 핵심 제약은 차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디시전도 엑시 코드도 모두 무시돼요. 세션이 이미 닫히는 흐름이라 막을 게 없기 때문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응답 필드는 사이드 이펙트 전용인 세 가지예요. 시스템 메시지, 서프레스 아웃풋, 터미널 시퀀스예요. 새 출력 필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시스템 메시지는 사용자에게 보이는 경고 메시지예요. 서프레스 아웃풋을 true로 설정하면 스탠다드 아웃이 대화창에 안 보여요. 하지만 디버그 로그에는 여전히 남아요. 터미널 시퀀스는 터미널 이스케이프 시퀀스로 알림이나 창 제목, 벨 같은 사이드 이펙트를 트리거해요. 이제 실전 패턴 5가지를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패턴은 컴팩트 후 컨텍스트 재주입이에요. 세션 스타트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컨텍스트 윈도우가 차면 클로드 코드가 컴팩션으로 대화를 요약해서 공간을 비워요. 이때 중요한 디테일이 빠질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컴팩트 매추에 훅을 걸어서 매번 컨텍스트를 다시 설정해주면 요약 과정에서 흐려진 부분을 복원할 수 있어요. 설정 파일을 이렇게 짜요. 세션 스타트 아래에 매처를 컴팩트로 설정하고 훅스 안에 커맨드 타입으로 에코 명령을 걸어요. npm 대신 번을 사용한다 같은 핵심 규약을 에코로 출력하면 컴팩트가 끝날 때마다 이 출력이 클로드의 컨텍스트로 다시 들어가요. 동적 출력을 넣고 싶으면 긴 로그나 GitHub 이슈 리스트 같은 명령으로 바꾸면 돼요. 최근 커밋 5개를 에코로 찍으면 컴팩트 직후 자동으로 복원돼요. 참고로 매 세션마다 같은 컨텍스트를 넣고 싶다면 이때는 그냥 클로드 MD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반면에 세션 스타트 훅은 가급적 동적인 정보에 쓰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패턴이에요. 원격 세션에서만 의존성을 자동 설치하는 패턴이에요. 클로드 코드 리모트 환경 변수가 분기 키 역할을 해요. 왜 분기를 해야 할까요? npm 인스톨이나 pip 인스톨을 매 세션마다 돌리면 로컬에서는 낭비예요. 대개 로컬에는 이미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클라우드 세션은 깨끗한 환경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의존성 설치가 필요해요. 클로드 코드 리모트 값이 true이면 원격, 비어있으면 로컬로 분기해요. install deps sh 파일이에요. 클로드 코드 리모트 값이 true가 아니면 바로 액신 0으로 빠져요. 원격이면 스탠다드 에러로 감지 메시지를 출력하고 진행해요. 패키지 JSON이 있으면 npm CI로 설치하고 실패하면 npm 인스톨로 폴백해요. requirements txt가 있으면 pip로 설치해요. 앞에 sh 파일을 설정에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세션 스타트의 매처를 스타트업으로 설정해요. 그래야 새 세션 시작 시 한 번만 돌고 클리어나 컴팩트 후에는 다시 설치하지 않아요. 커맨드에는 스크립트 경로를 넣고 타임아웃을 300으로 넉넉히 잡아요. 만약 npm 인스톨이 오래 걸리면 값을 더 늘려줘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스타트업 매처로만 한정해요. 매번 클리어나 컴팩트 후에는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 클로드 코드 리모트 체크로 로컬에서는 훅이 바로 종료해요. 셋째,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타임아웃을 넉넉히 잡아요. 그리고 클로드 코드 리모트는 정확히 클로드 코드 온도 웹에서만 세팅되는 변수예요. SSH로 접속한 EC2는 로컬로 인식되니까 주의해주세요. 세 번째 패턴이에요. 다이램브와 클로드 env 파일을 조합해 디렉토리별 환경을 자동으로 로드하는 패턴이에요. 여러 프로젝트가 디렉토리마다 다른 환경 변수를 사용한다면 다이램브가 표준 해법이에요. 다이램브를 사용하면 일반 쉘에서 디렉토리 진입 시 envrc 파일을 자동으로 로드해줘요. 하지만 클로드 코드의 배시 도구는 그걸 자동으로 받지 못해요. 따라서 세션 스타트와 cw changed 훅 페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홈 디렉토리의 세팅스 JSON에 다음과 같이 작성해주세요. 세션 스타트에 훅을 걸어서 다이램브 export 배시 명령의 결과를 클로드 env 파일에 써요. cwd changed에도 똑같이 걸어놔요. 이렇게 하면 두 이벤트가 같은 명령을 돌려서 시작 시점과 cd 시점 모두에 대응해요. 동작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세션 스타트에서 시작 디렉토리에 환경 변수를 깔아요. cwd changed는 클로드가 cd 할 때마다 새 디렉토리의 환경 변수를 다시 깔아요. 둘 다 클로드 env 파일을 쓰고 클로드 코드는 모든 배시 명령 앞에 클로드 env 파일을 소스해요. 단 각 디렉토리의 envrc마다 다이램브 allow를 꼭 한 번씩 호출해야 돼요. 이건 다이램브 자체의 보안 정책이라서 그래요. 특정 파일이 바뀌었을 때만 다시 로드하고 싶으면 파일 체인지 이벤트를 사용해요. 매초에 감시할 파일명을 파이프로 묶고요. envrc나 env를 매칭하려면 이와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파일 체인지드의 매처는 정규식이 아니라 리터럴 파일명 리스트예요. 파이프로 구분된 각 토큰이 그대로 파일명 매칭에 쓰여요. 네 번째 패턴이에요. 스탑 훅으로 테스트 통과를 강제하는 검증 게이트예요. 클로드가 다 했다고
응답을 끝내려 하는데 만약 테스트가 실패했다면 종료하는 걸 막아요. 다음은 require test sh 파일이에요. 입력을 cat으로 받고 stop hook active가 true이면 무한 루프 방지를 위해 액션 0으로 종료해요. 패키지 JSON이 없으면 검증을 스킵해요. npm 테스트를 실행하고 통과하면 그대로 액션 0, 실패하면 JQ로 블락 JSON을 생성해요. 실패했을 때 리즌에는 안내 메시지, additional context에는 npm 테스트 출력을 함께 담아요. 앞에 sh 파일을 설정에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stop 하위에 훅스웨어를 두고 커맨드 타입으로 스크립트를 걸어요. 타임아웃은 180초 정도로 잡아요. npm 테스트가 너무 오래 걸리면 검증이 끝날 때마다 한참 멈출 수 있으니까 적절한 길이로 조절하는 게 좋아요. 세 가지 핵심 포인트예요. 첫째, stop hook active 체크를 먼저 해요. 만약 체크 로직이 없으면 8의 캡에 걸려 검증이 무력화돼요. 둘째, 차단은 액션 0과 JSON 조합이에요. 리즌과 additional context를 같이 보내려면 JSON이 깔끔해요. 셋째, 타임아웃을 적절히 잡아요. 전체 스위트보다는 빠른 스모크 테스트를 거는 게 실용적이에요. 더 정교한 판단이 필요하면 에이전트 타입 훅으로 서브 에이전트에게 위임하는 게 더 좋아요. 다섯 번째 패턴이에요. 세션 엔드로 임시 파일을 정리하고 세션 매트릭을 로깅하는 패턴이에요. 세션이 닫힐 때 항상 실행돼야 하는 사이드 이펙트를 실행하는 훅이에요. 클린업 sh 파일이에요. 입력을 cat으로 받고 세션 id와 리즌, 타임스탬프를 뽑아내요. 첫째, /tmp 아래 임시 스크래치 파일을 정리해요. 둘째, JSON-L 파일에 세션 매트릭을 한 줄 추가해요. 셋째, 리즌이 클리어면 더 깊숙이 정리를 해요. 클린업 sh 파일을 설정 파일에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세션 엔드 아래에 훅스웨어를 두고 커맨드 타입으로 스크립트 경로를 적어요. 매처를 비워두면 6가지 리즌 모두에서 실행돼요. 그리고 대개 정리는 금방 끝나니까 타임아웃은 기본 값으로 둬도 괜찮아요. 리즌 기반으로 매처 분기를 짜면 세션 종료 사유별로 다른 정리를 걸 수 있어요. 클리어 매처에는 임시 스크래치 파일 삭제만 걸어요. 로그아웃 매처에는 외부 시스템에 통제한 스크립트를 걸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프롬프트 인풋 엑싯은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닫은 경우라 시간 매트릭 신호로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세션 엔드는 차단할 수 없어요. 엑싯 2를 반환해도 세션은 그대로 종료돼요. 이 작업을 마치지 않으면 끝낼 수 없다. 이것을 설정할 수 있는 훅은 세션 엔드가 아니라 스탑이에요. 세션 엔드는 이미 끝났다는 신호를 받고 정리만 트리거할 수 있는 훅이에요. 이제 흔한 함정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함정이에요. 세션 스타트는 차단할 수 없어요. 엑싯 1을 반환해도 스탠다드 에러만 사용자에게 보이고 세션은 그대로 시작돼요. 보안 게이트는 프리툴 유스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함정이에요. 세션 스타트의 훅 타입은 커맨드와 MCP 툴만 지원돼요. HTTP나 프롬프트, 에이전트 훅은 사용할 수 없어요. 세 번째 함정이에요. 소스 매처는 4종류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매처를 비우면 4가지 모든 경우에 발화해요. 하지만 의존성 설치처럼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은 스타트업으로 좁히는 게 좋아요. 네 번째 함정이에요. 클로드 env 파일은 일부 훅만 지원해요. 세션 스타트, 셋업, cwd changed, 파일 changed 4곳에서만 동작해요. 만약 다른 훅에서 참조하면 오로지 빈 문자열로 들어와요. 다섯 번째 함정이에요. 스탑의 무한 루프예요. 항상 블럭을 내는 스탑 훅은 8의 캡에 걸려 무력화돼요. 반드시 조건부 블락이어야 되고 스탑 훅 액티브 체크로 재기를 막아야 해요. 여섯 번째 함정이에요. 플로드 코드 스탑 훅 블락 캡은 환경 변수를 늘릴 수 있지만 캡을 늘리기보다 조건을 정교하게 짜는 게 더 좋아요. 일곱 번째 함정이에요. 클로드 코드 리모트는 클라우드 함정이에요. 클로드 코드 온 더 웹에서만 true로 들어와요. SSH로 들어간 원격 서버에서는 세팅되지 않아요. 여덟 번째 함정이에요. 세션 엔드는 출력만 가능해요. 디시전도 엑시코드도 무시돼요. 따라서 차단 시나리오를 위해 세션 엔드를 사용하면 안 돼요. 아홉 번째 함정이에요. 프롬프트 인풋 엑싯은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종료한 경우에만 들어와요. 컨트롤 D나 슬래시 엑싯으로 끊는 경우죠. 시그텀 같은 강제 종료는 아더 값으로 들어와요. 열 번째 함정이에요. 클리어는 세션 엔드와 세션 스타트 둘 다 발화해요. 이전 세션의 세션 엔드가 리즌 클리어로 실행되고 새 세션의 세션 스타트가 소스 클리어로 실행돼요. 하지만 둘이 다른 훅이라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 11번째 함정이에요. 타임아웃 기본값 600초는 너무 길어요. 가벼운 컨텍스트 주입에는 30초에서 60초로 줄이는 게 좋아요. 12번째 함정이에요. 쉘 프로필이 제이슨 출력을 오염시킬 수 있어요.
GCL RC나 배시 RC에 무조건 실행되는 에코가 있으면 그 출력이 훅의 제이슨 앞에부터 파싱이 깨져요. 대화형 쉘에서만 출력하도록 묶어주세요. 13번째 함정이에요. 훅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먼저 훅스 메뉴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